그러면 메일로 받으신 1일차 교육과정 교재 있으시죠? 그거를 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P 솔루션이 있는데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런 자동화 솔루션이 있는데 네. 자동화 솔루션이 있는데 그 자동화 솔루션 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포스코 ICT가 만든 AWORKS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뭐 해외에서 사용하시는 요즘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UP, 뭐 AA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공부를 할 것은 이 AWORKS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근데 AWORKS라는 프로그램은요, 또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딱 하나가 아니고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점점 이게 익숙해지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요거만 기억하셔도 돼요. 스튜디오. 일단 오늘 내일은 이 스튜디오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저희가 이것만 이용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오늘 내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튜디오라는 거가 어떤 것을 개발하는 실질적인 개발 도구예요. 개발 툴, 스튜디오가.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언제 쓰느냐라고 한다면 스튜디오로 개발한 것을 나중에 운영하실 때 운영 단계에서 쓰시는 게 미니와 워크센터예요. 잠시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을 거고요. 저 개발자가 사용하는 게 스튜디오, 그리고 현업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게 미니랑 워크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잠깐 뒷장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무언가를 개발을 할 거예요. 핵심 업무가 아직 저희가 이런 용어는 모르지만 어떤 것을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개발을 완료를 했으면 어디선가 이제 그걸 실행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 개발 툴에서 실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도 개발을 하는 동시에 실행을 하실 수가 있지만 실행을 하시면서 테스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 실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실제 운영할 때는 조금 기능이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스케줄을 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공지사항 안내가 방송이 되어서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아무튼 스케줄을 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9시에 예를 들어 뭐 뉴스를 스크랩해서 그거를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내야 하는 업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개발 툴만 사용을 하시면 그게 조금 까다로워요. 매번 9시에 사람이 직접 자리에 앉아서 스튜디오를 열고 개발 실행을 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은 뭔가 좀 2% 부족하죠.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을 조금 덜어내려고 자동화 툴을 만든 건데 내가 그렇게 매번 실행을 눌러야 한다? 라는 거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완벽하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이 미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사진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이시나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스케줄 목록이 하나씩 걸려 있어요. 그래서 미니는요, 이거를 열어보거나 수정하거나 하지는 못해요. 내가 뭔가 만든 것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실행 종료만 가능하고요. 대신 로그가 나와요. 이력. 얘가 실행됐고, 얘가 종료했고, 얘가 몇 시 몇 분에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력이 한눈에 쭉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워크센터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미니는 실질적으로 뭔가를 돌리는
뭔가 로봇이라고 한다면 미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로봇은 미니다라고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그럼 워크센터는 뭔가요? 워크센터는 이런 모든 자원을 다 통틀어서 관리하는 툴이에요. 중앙 관리 같은 거죠. 말 그대로 센터입니다. 아니요, 미니도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아직까지 저희가 핸드폰과 연동이 되지는 않아서요. 뭐 추후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앱 같은 걸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아직은 개발 단계고요. 아직은 컴퓨터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 뭔가 연결이 돼 있을 거잖아요. 각 PC에 각 미니가 있으니 그 미니들을 워크센터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센터에 들어가시면 뭐 로봇, 이런 미니들 혹은 뭐 프로세스, 내가 어떤 PC에서 어떤 잡을 돌리고 있는지 혹은 우리 부서에 누구누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자원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중앙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중앙에다가 어떤 걸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PC에서 만든 어떤 업무를 다 만들었으면 워크센터에다가 올려놓고 그 중앙에서 올려놓은 것을 다른 부서원들이 다른 PC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그 업무 통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딱 하나의 기능,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라고 친다면 EP 로그인 하는 것, 그 EP 로그인 하는 것은 모든 업무마다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출장비 정산이라는 업무를 맡았다라고 해서 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어떤 EP를 이용하는 업무면은 항상 그 첫 단계에서 EP 로그인을 사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출장비 정산이든 뭐 다른 업무가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EP를 사용하는 업무, 뭐 예산 조회 뭐 등등 그런 업무를 EP를 사용하는 업무를 하시면 그 앞단에 EP 로그인이라는 것을 항상 쓸 테니 나 혼자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워크센터에 올려서 다른 부서원과 공유를 하거나 혹은 내가 재활용하거나 그리고 재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 암호화 기능이 있어요. 스튜디오랑 미니만 사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워크센터를 사용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은 이제 암호화 기능이 조금 떨어지게 돼요. 로컬 PC에다가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저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럴 일이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내 비밀번호를 내 EP 로그인 비밀번호를 다른 부서원이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고 친다면 뭐 해외 법인 같은 거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외 사람들이 내 비밀번호를 본다던가 정보를 빼간다던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워크센터를 사용하시면 이게 워크센터에서 그때그때 암호화가 되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가져와서 복호화해서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이 스튜디오인데요. 이 워크센터와 미니는 이제 운영 단계에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흥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 조금 공부하시면 좋냐면 만약에 새로 이제 계신 회사에서 새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업무를 RPA로 전환하실 때 이제 조금 계획을 짜셔야 되잖아요. 뭐 이 업무는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하고 이 업무는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하고 그 전환을 하실 때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워크센터를 사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따르면 당연히 워크센터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좋겠지만 모든 업무가 워크센터 사용하는 이 로봇에 적합한 것은 아니에요. 워크센터를 사용하시면은 이게 로봇이 S봇이라고 스케줄드 봇이 되고요. 워크센터를 사용을 안 하시면 A봇이라고 어텐디드 봇, 사람한테 의존하는 봇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텐디드 봇은 사람의 의존을 해야 돼요. 그게 스케줄을 걸 수가 없어서 사람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실행해야 한다. 뭐 처음에는 이런 의미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가 좀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A봇에도 스케줄 기능을 걸어드리긴 하는데요. 만약에 워크센터를 사용을 안 하시면 이 PC, 이 미니, 제가 이 PC에 앉아서 그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자원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A라는 업무를 진행을 해야 하는 담당자라면 그게 실행이 됐고 안 됐고를 꼭 이 RPA 전용 PC에 앉아서 확인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워크센터를 사용을 하시면 이 URL, 워크센터 URL만 있으시면 그 같은 망을 쓰는 어떤 PC든지 상관없이 앉아서 그 URL로 간편하게 들어가서 아, 이 PC에 이게 실행됐고 안 됐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령도 다른 PC에서 써줄 수가 있어요. 이 PC에서 이 PC로. 근데 워크센터 사용을 안 하시면 무조건 그 PC에 가서 앉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업무를 한두 개 하시면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PC, RPA용 PC를 뭐 제 옆에다가 두고 거기서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한 두세 개 정도 업무가 된다면 관리가 쉽잖아요. 얼마 안 되니. 이제 만약에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업무를 20개, 30개 돌려요. 근데 담당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솔직히. 한 분 정도 계시는데 업무가 한 2, 30개예요. 그럼 한 PC에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PC를 여러 대로 분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PC에 어떤 업무가 돌아가고 있는지조차 그게 사실 관리가 조금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PC에 보통 업무를 두세 개 정도 넣으시는데 그게 뭐 하나 잘 안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워크센터를 사용을 안 하시면 그게 어떤 PC에서 에러가 났는지 뭐 어떤 잡이 에러가 났는지 이걸 조금 파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아예 뭐 사용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조금 귀찮다, 복잡하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SV이 좋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 데일리, 루틴하게, 뭐 매일매일 다 똑같은 말이지만 아무튼 그런 말이 들어간다면 S봇이 적합해요. 스케줄을 걸어서 매일매일 돌려야 되는 그런 업무들은 S봇이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스케줄을 좀 더 자세하게 걸 수도 있는 게 뭐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도세요. 혹은 뭐 매주 수요일 날 도세요. 이런 디테일한 스케줄도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까지는 데일리 하죠. 루틴 하죠. 근데 뭐 1년에 한 번 돈다던가 혹은 뭐 분기별로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루틴하지 않은 잡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1년에 한 번씩 도는 업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실제 제가 작업하는 EP라던가 그런 환경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로봇은 저희가 알려준 대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그 대상, EP의 시스템이 바뀌었다면 로봇은 인식을 하지 못해요. 아예 새로운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업무들은 사실 스케줄로 걸어놓기가 조금 애매해요. 뭐 1년에 한 번 도는 건데 굳이 스케줄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보고 판단해서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판단해서 실행을 눌렀다라는 것은 사람의 판단, 협업이 들어간 거죠. A봇.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든지 A봇이 적합한 업무가 있고요. S봇이 적합한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뭐 내가 워크센터를 사용할 건지 혹은 뭐 A봇을 쓸 건지 S봇을 쓸 건지 그거를 처음에 잘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관점이 있냐면요. 그렇게 내가 실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부자재를 어떤 뭐 각지에 있는 각 현지에 있는 담당자분들께 싹 수거해서 뭐 엑셀로 쳐야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뭐 A 업체에서는 철제라고 주고
B 업체에서는 철이라고 주고 뭐 C 업체에서는 철강이라고 주고 실제로 이게 다 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비슷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좀 다르게 주는 거예요, 부자재 이름을.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실제 담당자가 그거를 판단을 하고 아, 이것도 이렇게 주셨네 하고 제가 그냥 다 철이라고 판단해서 바꿔치기해서 엑셀에 올렸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로봇이 이 업무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거를 다 개발하실 때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것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복잡한 것이나 예외 처리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RPA로 전환하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로봇은 저희가 시킨 걸 그대로만 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외 처리를 못해서 이 업무를 아예 포기하느냐?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하루에 2~3시간씩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RPA로 만들지 않고 따로 빼놔요. 따로 빼놓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서 데일리한 것들을, 루틴한 것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걔네는 RPA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만 따로 빼서 사람이 실제로 작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4시간짜리 사람이 했을 때 4시간이 걸리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 1시간을 로봇이 하고 나머지 그 중간에 사람이 판단을 잠깐 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 거를 로봇이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했을 때 4시간 걸리는 업무를 뭐 중간에 사람이 일을 잠깐 하긴 하지만 한 2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사람의 일이 빵 0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일하는 시간이.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훨씬 전환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 업무가. 그러면 그런 업무들은 S봇으로 구현하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담당자가 언제 업무를 끝나고 다음 거를 누를지를 로봇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매일 9시에 돌아라 라고 지정을 해놓는다면 저는 이제 뭐 타임 그 데드라인이 생긴 거죠. 매일 9시까지 어떤 업무를 빡세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정말 숙련이 돼가지고 항상 이 업무를 9시 전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스케줄로 걸어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시간에 쫓기시지 않으려면 그냥 제가 판단하고 눌러도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뭔가 A봇은 S봇 밑에 있는 하위호환 느낌이라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로 내 업무가 어떤 것에 더 적합한지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도 소통이 가능하고 스튜디오와 워크센터, 스튜디오와의 미니는 당연히 되고요. 미니와 워크센터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만들어놨던 거를 미니로 다운받으면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스튜디오로 다운받으면 뭐 테스트 실행도 할 수 있지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가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의 요약이에요. 뭐 주저리 말이 많았지만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니는요. 스튜디오에서 작성된 파일을 해석해서 실제로 자동화 업무를 실행하는 역할,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워크센터에서 중앙관리입니다. 스튜디오는 개발 툴, 실제로 개발하는 툴. 워크센터는 자원을 관리하는 리소스 매니저.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메일로 라이센스를 받으셨죠?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달짜리 라이센스 이렇게 있으면 워크센터에서 그거를 얼마 남았는지 다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분석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뭐 여기 구조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가 사실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쪽은 좀 사업부 쪽에서 설명 들으시는 게 더 정확하긴 합니다. 저는 이제 스튜디오 쪽을 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 설명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뭐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네, 아직은 뭐 LP 쪽을 잘 많이 공부를 안 하셨을 테니 질문이 없으실 수가 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요거 말씀드렸던 거에 사실 연장선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한 PC에 한 미니만 깔 수가 있어요. 한 PC당 한 로봇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따가 실제로 실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스튜디오를 이렇게 뭔가 실행하면 실제로 이렇게 막 마우스가 움직이고 막 키보드가 움직여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 하드웨어 자원을 얘가 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로봇이. 그렇게 되면 AIOX가 실행되고 있을 때 사람이 이걸 움직이지 못해요. 간섭을 하면 그 로봇이 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로봇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맞긴 맞는데 다른 일을 다른 PC에서 하셔야 돼요. PC를 분리를 하셔야 돼요. 한 PC당 한 로봇. 로봇이 거의 사람과 동등한 그런 느낌이니까요. 이 로봇이 돌고 있을 때 작업을 건드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PC당 한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내가 업무가 3개가 있는데 로봇을 3개를 구매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 PC에서 돌아가는 게 하나의 로봇이니까요. 한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보통 업무를 24시간 동안 돌리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 하는 업무가 있어요. 은행권에서는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그런 업무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24시간을 다 쓰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이면 끝나는 업무, 혹은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도는 업무 이렇게 간단한 업무시면 굳이 한 PC에 하나의 업무를 심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잘게 시간을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은 24시간이 있지만 뭐 업무 시간까지라고만 한다면 그래도 9시부터 6시 정도까지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적절하게 뭐 9시부터 10시까지 도는 친구 뭐 혹은 1시부터 3시까지 도는 거 이렇게 여러 개를 쪼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 PC에 뭐 여러 개의 업무를 돌릴 수가 있다. 일단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가 있냐면 지금 이 사진은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이제 만약에 그 PC 부서원, 사용할 부서원이 우리 회사에 50명이 있다라고 해서 라이센스를 꼭 50개를 구매하셔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다면 이 라이센스는요, 아까 그 로봇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동시 접속 기준이에요. 하나의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이 뭔가 그 접근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라이센스는 하나의 로봇이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 라이센스가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만약에 그 전에 쓰고 있던 사람이 50번째 사람이다. 나는 51번째로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서원이 만약에 50명이라고 하신다고 해서 50개를 꼭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라이센스를 한 10개만 구매하셔도 그 시간 9시부터 10시에 쓸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라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른 시간대에 작업을 하실 테니까 이전 사람이 쓰고 나갔으면 그 빈자리를 라이센스가 들어와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이랑은 그렇게 크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궁금하신다면 저희 쪽으로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워크센터랑 라이센스 관련. 이것도 라이센스 관련이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라이센스를 인식합니다 라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설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뭐 다 설치를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설치가 뭐 별로 얼마 안 걸려서 그냥 지금 하셔도 되는데 저희 exe 파일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 exe 파일을 받으셨을 텐데 그 뒤에 확장자가 ex 언더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exe.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 메일로 exe가 유통이 안 돼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응용 프로그램 뭐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뭐 여기에 EXE로 바꾸셔 이런 식으로 2번 돼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표시 이름이고 실제로 확장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거 그냥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시고요. 이거 다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다 체크되어 있고 쭉쭉쭉쭉 그냥 설치하시면 되고 뭐 재시작하시겠습니까? 나오면은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얼마 안 걸려요. 이 메일에서 다운받는 게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2.2.5예요. 만약에 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2.2.5가 아니시면 상관은 없는데 저랑 생긴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스튜디오. 버전마다 살짝씩 모양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저랑 생긴 게 조금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윈도우 서버, 윈도우 32비트 되나요? 안 돼요. 저희는 64비트 이상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상이 아니고 윈10 64비트가 최적화입니다. 요즘 따라 한 윈도우 11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살짝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윈도우 10을 권장드리고 있고 좀 보셔야 되는 게 여기 하드웨어 환경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제 하드디스크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CPU랑 메인 메모리가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뭐 깔리는 거가 빨리 깔리고 프로그램 용량도 얼마 되지 않고 하지만 이게 자동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벼운 편이 아니에요. AIOX가. RP라는 게 뭐 자동화 툴이니 조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이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인데 이게 어떤 업무를 실행을 해야 하는 거니까 AIOX도 돌아가고 있고 실제로 내 업무, 엑셀 뭐 이런 것도 돌아가고 있고 동시에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작업을 하다가 내 PC가 많이 버벅거린다라고 하신다면 좀 포맷을 하시거나 혹은 좀 빠른 PC, 최신 PC로 변경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그냥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따가 실습해 보시면서 조금 뭐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양이 좀 안 좋은 PC는요 개발하는 것 자체가 느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벤트 뭔가 아이템 같은 거를 하나 만드는 것에서부터 버벅거리고 느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VDI를 지원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뭐 VDI보다는 일반 로컬 PC가 훨씬 빠르긴 합니다. 그리고 또 VDI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예 VDI를 꺼놓고도 실행이 되나요?를 여쭤보시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판독하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실물 마우스 키보드가 필요하기도 하고 얘가 뭔가를 클릭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좀 UI가 필요해요. 근데 VDI를 아예 꺼놓게 되시면 얘가 클릭할 거를 찾지 못해서 에러가 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엑셀에서 그냥 리드 앤 라이트를 한다. 혹은 뭐 DB에서 뭔가를 꺼냈다가 넣는다. 이런 간단한 것만 한다라고 하시면 VDI로 실행을 해놓고 꺼놓고 계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업무들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으니 보통은 웬만하면 켜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도 안 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얘가 화면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클릭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른 계정을 실행시켜 놓는다라는 것은 걔를 뒷단으로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해보셔야 돼요.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UI가 필요 없는 작업을 하신다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에러가 잘 나는 게 하나가 특정 PC에서는 얘네들이 깔리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설치할 때 그냥 다음에서 체크 박스 있었잖아요. 걔네가 저희가 설치 시에 제공이 되는데 어떤 PC는 이게 설치가 안 돼요. 그런 PC들은 AWS를 실행하자마자 뭐 그냥 이렇게 크래시 났습니다 하고 에러 팝업이 뜨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일일이 얘네들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뭐 제어판 같은 데 있잖아요. 가끔 프로그램 추가 제거 이렇게 막 들어가시면 막 C 뿔뿔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이런 애들 이런 거는 저희가 PC를 사용하면서 뭐 가끔 자동으로 깔리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받을 때 자동으로 된 건데 저희랑 뭐 버전이 호환이 안 된다던가 이러면 충돌이 날 수가 있어요. 그걸 일일이 찾아서 수정하고 제거하고 다시 깔고 이러면 귀찮으니까 사실 그럴 때는 좀 포맷을 추천드리긴 하죠. 근데 이게 PC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저희가 그거를 환경을 다 맞춰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각 회사마다 사용하는 표준 환경이 다르다 보니 만약에 실행을 해보시고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오류가 난다 싶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설치하기인데 그냥 쭉쭉쭉쭉 다음 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혹시 완료가 되셨나요? 설치가 되셨나요? 그래서 완료를 누르시고 스튜디오를 실행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 내일 할 거를 열어보게 됩니다.